흔히 말하는 좌골신경통, 이런 증상이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MRI나 CT 검사를 했을 때는 디스크가 없다고 하는데 증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답답해 하시죠. 근데 이런 경우는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답합니다. 영상검사상은 크게 문제없고 혹은 살짝 튀어나온 정도 갖고는 그런 증상을 가질 수가 없는데 환자분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하는 거 말이에요. 물론 이와 반대로 영상검사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고 당장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증상은 전혀 없거나 크게 불편해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로컬 머슬, 그리고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주는 글로벌 머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로컬 머슬, 그러니까 국소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이 근육들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이 불안정해지고 이 상태에서 잘못된 움직임들이 반복되다 보니 좌골신경 같은 큰 신경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저림이나 통증 혹은 당김 등의 신경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엉덩이 근육, 둔근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중둔근이나 소둔근의 안정성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과 활동 및 운동을 할 때 골반이 뒤틀리거나 고관절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좌골신경이 자극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엉덩이를 크게 덮고 있는 대둔근은 두 가지 섬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타입 1 안정성 근육 섬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주변 엉덩이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과긴장 상태가 되면서 신경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좌골신경은 다음과 같이 인체에서 아주 긴 신경입니다. 허리 아래쪽부터 나와서 엉덩이와 다리를 지나서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죠. 이런 좌골신경은 엉덩이를 지나면서 신경이 눌릴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중소둔근, 대둔근의 안정성 근육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심부 쪽에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심부둔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상근이라는 근육들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근육들이 과하게 긴장하고 뭉치게 되면서 좌골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크게 힘을 쓰지 않고 그냥 서 있거나 걷는데도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고 심하면 발끝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좌골신경은 내려가면서 또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으로 나뉩니다. 종아리 뒤쪽과 발바닥으로 이어지는 경골신경, 그리고 종아리 바깥과 발등으로 이어지는 비골신경. 그래서 증상이 어디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신경이 자극되는 부위나 혹은 포착 부위들을 예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발바닥이 많이 저리다 그러면 좌골신경부터 경골신경 쪽에 영향을 받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발등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강이부터 발등을 지배하는 비골신경 가지가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디스크는 없다 라고 진단받았지만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다가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치료 초반에 좌골신경부터 아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신경 주변에 유착 부위나 섬유화된 부위들을 풀어주고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치료들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약해진 안정성 근육들을 강화하고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수정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냥 시술을 받고 통증이 당장 줄었다 라고 해서 잘못된 움직임 패턴이 순식간에 교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치료받고서는 좀 괜찮았는데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다시 똑같이 아파집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시술만 받으면 좋아지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런 근육들을 웨이트에서 키우면 되지 않냐? 제가 아까 움직임으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로컬 머슬, 그리고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주는 글로벌 머슬을 얘기했잖아요. 웨이트를 통해서 하는 운동들은 이 근육 중에 운동성 근육인 글로벌 머슬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순식간에 힘을 크게 내고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데는 웨이트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안정성 근육인 로컬 머슬들, 여기를 훈련해야 되는 문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로 키울 수 있는 근육들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신경 증상이 있는 분들은 로컬 머슬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과 범위들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철저히 재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 로컬 머슬들을 훈련시켜 보면 너무 약해서 정말 1mm의 움직임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데 나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머슬들의 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해당 근육이 아닌 주변의 다리 근육들을 이용해서 비슷한 움직임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상 패턴을 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둔근을 제대로 못 쓸 때 많이 알고 계시는 대퇴근막 장근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장골근 같은 훈련을 하는데 내전근이나 다른 쪽에 큰 근육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훈련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로컬 근육을 강화하고 움직임을 바로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근육들로 비슷한 움직임을 내면서 대체하셨던 거거든요. 이렇게 좋지 못한 패턴으로 오랜 기간 살아오시다가 짧게 훈련을 한다고 바로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심한 경우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 스윙을 배운다 라고 했을 때 몇 회 레슨을 받는다고 움직임들이 안정화되느냐 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모터 컨트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이 단순히 근육의 힘이나 관절의 가동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뇌와 신경계가 움직임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율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근육과 신경, 뇌가 함께 제대로 조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움직임이 안정화된다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처음에는 새로운 움직임을 배울 때 우리 뇌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적으로 특정한 움직임을 계속 하다 보면 뇌와 신경계가 그 움직임을 더 효율적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별 생각 없이도 몸이 자연스럽게 그 움직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움직임의 안정화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특정한 움직임을 계속하면서 뇌와 근육이 그 움직임을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경계를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대둔근의 하부 섬유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신전할 때 대둔근의 하부 섬유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움직임을 하게 되면 자꾸 햄스트링을 사용해서 다리를 신전하게 됩니다. 그때 제3자가 그 움직임을 제한해주고 수정을 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잘못된 움직임이고 어떤 움직임이 괜찮은 움직임인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스스로 그 과정을 거치면 제일 좋기는 한데요. 사실 환자분의 영역이 되신 분들은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쪽의 근육을 전혀 못 쓰는데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아니 잘 쓰고 있지 않냐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환자분께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은 사실 유쾌하진 않습니다. 환자분의 입장에서도 뭐를 배운다 라는 느낌 때문에 힘들고 훈련시키는 입장에서도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데 실제로 이 환자분의 능력이 안 될 때 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근데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안 되는 움직임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치료들을 받아봤어도 이런 신경 증상이 없어지지 않거나 계속 불편하시다면 이런 관점이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